그전에는 제로였던 아이가 한 3번 정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딴 거는 따라한 거 없어요.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 찐 후기, 리얼 후기, 솔직한 후기. 안녕하세요. 지니 스펙트럼입니다. 한의원 치료의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2020년 5월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 로건이의 개월수는 25개월이었습니다. 8개월 동안 한의원에서 한약을 먹는 치료를 했었습니다. 치료에 들어가기 전에 지연성 알러지 검사라는 것을 거의 필수로 시킵니다. 피검사로 하는데 우리 혈액형 검사를 하듯이 아이의 손끝에다가 이렇게 피를 조금 몇 방울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서 비교적 간단한 검사 방법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그 위험도가 높은 음식, 식품군은 못 먹게 하고요. GF, CF 식사를 꼭 시킵니다. 한약을 하루에 한 포를 먹게 하는데 그 한 포를 하루에 3번 나누어서 공복에 먹게 합니다. 근데 그 한약의 맛이 그렇게 쓰지는 않은지 우리 아이는 잘 먹었어요. 한약의 비용은 한 달에 80만 원이었습니다. 아이가 종종 감기가 걸리거나 열이 나거나 아프잖아요. 그럴 때 양약을 못 쓰게 하더라고요. 그 원장 선생님 말 표현으로는 양약을 먹으면 아이가 바보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바보가 된다. 한약을 먹은 거에 대한 효과가 다 물거품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아이가 뭐가 아프면은 일반 소아과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의원에서 감기약, 뭐 열이 날 때는 열약, 뭐 배탈이 나면 배탈약 이런 거를 다 받아와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감기약 같은 경우 일치 정도 파는데 7만 원이었어요. 빨리 낫지도 않습니다. 6주를 먹여도 안 낫습니다. 감기가요. 일반 감기가요. 6주면은 아무것도 터치를 안 해도 그냥 자연적으로 낫는 기간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힘든 점은 식사의 제한이 너무 엄격했어요. 왜냐면은 GF, CF 식사도 해야 된다고 하지요. 지연성 알러지 검사에 따른 못 먹는 식재료는 다 못 쓰게 하지요. 그때 당시에 로건이가 먹을 수 있는 식품군이 탄수화물의 경우 아무것도 없었고요. 가능한 탄수화물이 망고밖에 없었어요. 망고? 그리고 단백질군의 경우 육고기는 다 안 됐고 해산물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모든 채소류가 전부 다 안 됐었어요. 다 먹이지 말래요. 지켜봤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정말 그 식사의 제한이 너무너무 심해서요. 외식도 안 했고 어린이집에 식사도 도시락을 항상 싸서 보내줬고 그리고 어린이집에 메뉴가 너무 맛있는 게 나오면 저희 아이가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래서 얘가 너무 먹고 싶어서 속상할까봐 그런 날은 증언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있는 생일 파티인 날 그런 날 케이크 이렇게 맛있는 파티가 열리는 날 저희 아이가 너무 속상할까봐 그런 날도 안 보냈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눈물이 아플까. 아무튼 그런 고충이 있었는데요. 그보다 더 큰 파장은 뭐였냐면요. 저희 아이가 김치도 먹었었고 나물 반찬도 어느 정도 잘 먹는 아이였거든요. 25개월에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얼마나 식습관에 자리를 잡는데 중요한 시기예요. 그때 그렇게 제한된 식사를 했던 것이 강력한 편식을 유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떤 점 세 번째는 그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건 아이들마다 다르겠죠. 저희 아이는 제 검사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식품군이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 이번 달에는 이걸 먹을 수 있었는데 다음 달에 한번 또 검사를 해보면 먹을 수 있는 게 좀 바뀌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자주 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비용도 많이 들었어요.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한 번 하는데 제 기억으로 18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보세요. 한 달에 한 번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해요. 그리고 한약 비용은 8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거의 1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한의원 치료값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끔 감기라도 한번 걸려봐요.
그러면은 플러스 알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한의원 치료의 단점 첫 번째, 원장님의 진단 기준이 애매합니다. 원장님을 만나고 이러이러한 좋아진 점이 있어요 라고 저희가 설명을 하면은 원장 선생님은 아니래요. 그 원장 선생님은 아이가 걸어 들어오는 모습, 3초 정도의 모습으로 진단이 끝나시는 분입니다. 아니래요. 자기가 볼 땐 멀었대요. 정말 나아진 게 한 개도 없다 이렇게 느꼈던 달이 있었어요. 이거 약을 이제는 중단을 하든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 아이가 이렇게 치료실에 창문이 하나 있는데 창문을 이렇게 멍 때리고 밖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원장 선생님이 저희 아이한테 갑자기 왜 이렇게 놀래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저를 파고들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장 선생님이 아니라고, 보래요. 좋아졌대요. 자기 사람의 얼굴 표정을 읽고 감정을 읽을 수 있는 아이가 되었다면서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니 시트콤이네요. 얘가 상동행동이라는 건 없는 아이였어요. 근데 한약을 먹으면서 뭐 몇 개월쯤 먹으니까 상동행동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잼잼잼, 눈앞에서 잼잼잼 이거를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 원장님은 상동행동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말라 그러세요. 이 상동행동에 대한 것은 이 자폐 정도에 대한 기준점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부모된 것도 처음이지요. 이 자폐라는 것도 몰랐던 완전 신세계의 영역인데요. 주치의의 말을 듣는 거지요. 그랬었습니다. 단점이 두 번째가 초반엔 약발이 약간 진전된 모습이 있었는데 한 3개월 차 되니까 전혀 약발이 안 듣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되니까 DMG, 마그네슘, 비타민 B6 이런 생의약 쪽의 약을 권하기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마그네슘의 경우 300mg을 권하셨어요. 하루에. 근데 그것은 성인의 기준보다도 높은 양이거든요. 마그네슘을 먹으면 원래 설사를 한다는 그게 있는데 설사를 너무 해서 마그네슘을 이렇게는 못 먹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래요. 설사를 하든 말든 적응이 될 때까지 계속 먹이다 보면은 언젠간 설사가 멎으니까 계속 먹이래요. 만약에 전진을 보인다면 그것은 한의원 치료의 효과인가요? 아니면 생리학의 효과인가요? 애매하지요. 왜 8개월이나 먹였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불안감을 조성하셨어요. 그래서 8개월을 먹인 거예요. 어떤 불안감을 조성을 하셨냐면은 아이가 지금 이렇게 한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퇴행은 막고 있는 거다. 한약을 안 먹고 있다면 퇴행이 굉장히 많이 왔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이 먹고 있는 한약을 여기서 중단을 한다면 바로 퇴행이 올 것이고 한약을 성인이 될 때까지 먹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셨었습니다. 한약을 어떻게 끊었느냐, 그런 불안감을 이겨내고 어떻게 8개월 차 됐을 때 끊었느냐. 그것은 알러지 반응이 너무 날뛰었어요. 그 치료를 시작하기 이전에요. 저희 아이가 알러지 반응으로 뭐 뒤집어지는 이런 거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는데 이 한약을 먹은 첫째 날 자고 일어났는데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요. 막 사진을 막 거기 한의원에 보냈는데 거기 한의원에서는 어젯밤에 뭘 먹였냐 뭐 이런 걸 물어보셨는데 제가 마침 새우를 줬거든요. 새우 때문이래요.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었는데 왜냐면 그날 처음 먹인 건 한약인데 이건 한약 때문인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한약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진 애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먹이라 그래서 계속 먹였는데 먹일 때마다 알러지가 점점 기승을 부렸다면 이건 100% 한약 때문이라서 당장 그만뒀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는 또 않아요. 처음 먹었던 그날 뒤집어졌었지 또 차츰 잦아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새우 때문이었나? 막 아리송 했었어요. 그리고 제한된 식사를 타이트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없던 알러지 반응을 얘가 정말 자주 보였어요. 그리고 피부 건조증이 너무 심해지고 이상한 거예요. 일반 소아과에 가서 알러지에 대한 거를 물어봤거든요. 개월수가 어린 아이들은 알러지 반응이 이렇게 왕왕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검사 결과에 따라서 타이트하게 절대 먹이지 말고 이런 식사를 하면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타이트한 식사를 해버리면 아이의 영양에 불균형이 오니까. 그리고 알러지 반응이라는 것이 무슨 수학적인 컴퓨터에 딱 입력하면 뭐가 딱 나오듯이 얘가 이 식품에 알러지가 있다고 하여 그걸 먹으면 먹으면 무조건 반응이 딱 나오는 그런 게 아니래요. 얘 뭐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날의 무슨 뭐에 따라서 그거를 알러지 반응이 있는 식품을 먹어도 그게 발현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소아과에서는.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알러지 전문가가 계시다면은 댓글로 알러지에 대한 상세한 이 전문 지식을 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피 검사도 해봤죠. 그랬더니 이 간 수치가 기준의 2배를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덜컥 겁이 나가지고 한의원에 얘기를 했더니 에이, 신경 쓰지 말래요.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2배가 넘었는데 신경을 쓰지 말래요. 10배까지는 괜찮대요. 간 수치가 10배까지는 괜찮대요. 그냥 임의대로 끊어보자. 임의대로 끊어보고 정말로 끊자마자 약을 중단함과 동시에 애가 퇴행이 와서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다시 먹이든가 하고 한번 일단 끊어보자. 약이 이렇게 있으니까 냉장고에 해주고 그러자 해서 약을 끊어봤거든요. 퇴행이 왔냐고요? 퇴행 전혀 안 왔습니다. 오히려 발전이 있었어요. 어떤 발전이 있었냐면요. 한 일주일 정도 있었나? 얘가 자기의 의사표현을 포인팅으로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갖고 싶고 뭐 먹고 싶고 하는 거를 포인팅으로 의사표현을 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허무했는지 아세요? 이거를 퇴행 올까봐 뭔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뭐 효과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이 끊으면 바로 퇴행이 온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8개월이나 먹였는데 끊자마자 일주일 만에 이런 포인팅에 대한 진전을 보이니까 얼마나 허무했는 줄 아세요? 효과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효과가 있기는 있었어요.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요. 합동주시? 공동주시가 거의 안 되는 아이였거든요. 동물원 같은 데를 가서 뭐 저기 기린 좀 보자 이렇게 굉장히 큰 동물, 코끼리, 기리 이렇게 커다란 동물을 저거 좀 보자 해도 이 손끝을 제가 가리키는 손끝을 보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합동주시, 공동주시가 안 되는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한약을 먹이고 나서 공동주시가 조금 됐습니다. 열에 10번 다 됐냐 이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시도를 만약에 10번을 한다 그러면은 그전에는 제로였던 아이가 한 3번 정도 보게 됩니다. 이런 커튼으로 하는 깍꿍놀이를 본인이 스스로 시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재밌었나 봐요. 깍꿍놀이를 시작했어요. 아이에게서 보는 깍꿍놀이는 그게 처음이었어요. 행동 모방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딱 하나였어요, 이거. 이쁜 짓 해봐, 이러면, 이쁜 짓, 요거. 손가락. 이거 하나 따라 하더라고요. 딴 거는 따라한 거 없어요.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 우리 아이는 한의원에서 효과를 못 봤기 때문에 추천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추천 못 드려요. 하지만, 이 한의원 치료에 관심이 있으신 부모님은 여러 가지를 찾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의 후기까지 지금 보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렇게 후기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궁금하다 이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저는 드셔보시라고 추천합니다. 왜냐면은 해보고 후회하는 것과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에는 차이가 크거든요. 치료를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대신에 너무 길게 하지는 마시고 3개월 정도 객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3개월 정도는 해보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요. 우리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마다 다 증상이 서로 다르듯이 어떤 치료를 받았을 때 그 나타날 수 있는 효과,
그거는 아이들마다 또 편차가 또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기가 많을수록 우리 부모님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후기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겁니다. 제가 단순히 우리 아이가 효과를 못 본 그 한의원을 저격하겠다 이런 의도로 갖고 찍은 영상이 아니에요. 치료 효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럴수록 저희들은 후기를 더 다양한 후기를 찐 후기를 더 많이 공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후기를 공유를 하는 겁니다. 찐 후기, 리얼 후기, 솔직한 후기, 난 효과 못 봤다 후기 올리는 거예요. 용기를 내셔서 자폐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의 찐 후기를 많이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갓 자폐를 알게 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치료를 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다음 영상으로는요, 저희 아이가 수면 문제를 겪을 때 먹였던 그런 영양제들, 그런 영양제들의 리뷰를 준비해 볼게요. 태어났을 때부터 꿀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없어서 이것저것 많이 먹여봤습니다. 그 이것저것 많이 먹여봤던 이것저것들의 후기를 몽창 묶어서 다음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